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한 번 더 달아오른 지난주였습니다. 새 역사를 썼었는데요.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수급과 업종 흐름을 보면 또 한 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드디어 5천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지수 상승과 함께 테마별 움직임도 좀 꽤나 뚜렷한 모습이었는데 전체 시장 한 주 흐름을 좀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난 한 주도 국내 시장이 상당히 선전을 했다. 글로벌 최상이었는데 네. 왕시장이 또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역시도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69조 6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직전주 대비 18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일본 엔화의 강세로 다시 이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금리와 국제 유가는 이란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흐름을 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주 초반에는 현대차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등극하면서 또 EU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러시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 동반 상승세가 초반에는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가 원전 건설 논의를 지시했는데요. 한국전력을 포함한 원자력주가 크게 상승하였고, 또 그린란드 사태로 이제 지정 확정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주 역시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기술 이전 계약 공시로 한 차례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미래 수취하는 로열티가 시장이 알고 있었던 5%가 아니라 2%다라는 것과 네.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좀 크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22%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의 어떤 바이오 종목들의 그 전반적인 약세를 유발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네. 나타났습니다. 주 후반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 8개국에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를 좀 처리하는 입장을 밝히고, 또 그린란드를 병합을 하면서 있어서 무역상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이후 코스피는 장중 5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과 코스닥도 지금 3,000포인트를 목표로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증시가 연이은 하락 국면이 지속된과 동시에 토큰 증권 법제화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증권주들의 상승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지난주는 이제 의약품 업종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그 직전주에는 전 업종이 상승하는 또 진기록을 보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의약품 업종을 제외한다면 모든 업종이 2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5% 이상 상승한 업종이 이제 전기가스, 증권, 화학, 통신, 보험이었는데요. 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지금 유입되면서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전체 지수 상승에 연동해 업종 역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한 주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의 상승도 좀 눈에 띄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정책과 이슈에 따라서 업종별로 온도차가 컸던 한 주로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이제 돈의 흐름이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주 후반에 이제 코스닥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 코스피 대비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은 한 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코스닥에서도 조금 어떤 순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던 지난 한 주였는데 지수가 상승한 것과 달리 좀 외국인 수급은 조금 복잡한 느낌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순매도를 동시에 한 건 이제 2주 연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가 3,400억 순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고요. 또 코스닥이 이제 420억 원 순매도였는데, 사실 그 전날까지는 순매수였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420억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6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온 거지만
절대 매도 금액이 적어진 관계로 이번 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음식료, 화학, 전기전자, 유통, 건설, 통신, 지주, 증권업을 순매수했는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화학과 유통, 건설, 지주, 증권업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주를 또 한 주 만에 또 순매도로 전환시켰고 이런 걸 본다면 아직은 코스닥에서는 매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었고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네이버, 삼성전자, APR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됐는데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 역시도 순매수가 오랜만에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현대, 기아,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인데 여기에 조금 이제 아주 최상위 종목은 아니지만 상위 종목군에 현대글로비스가 있어서 단기 급등한 현대차 그룹주를 확실히 순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리콘투가 있었는데 업종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방향성은 뭐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순매도 상위 종목은 알테오젠, 휴린로브, 에코프로가 있는데 이 역시도 순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 아니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는 실적을 발표하는 반도체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 매매 방향성과 또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의 수급 상황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번 주는 외국인 수급을 좀 반도체랑 바이오 쪽으로 나눠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반도체랑 바이오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 전후로 컨퍼런스 콜을 듣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더 상승을 추가 동력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5,000 터치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의 상승 흐름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의 상승 흐름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국면, 그렇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코스피가 지금 역대 두 번째 기록인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포함해서 무려 이제 올해에만 18.4% 상승해서 글로벌 1위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작년 말부터로 또 보면 5주 연속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5,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이번 주 종가 기준 5,000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증시로 꾸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 96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고 또 이제 지수 상승세와 연동한 지금 예탁금 증가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객 예탁금 100조 원 돌파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탁금이 유입하는 것은 결국 항무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좀 밝다라는 것에 근거를 할 것인데 증권사들도 지금 올해 코스피에 대한 목표 지수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5,700포인트로 수정 제시를 한 바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 기업 이익 성장률을 기존에는 한 53%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75%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는 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반영했다고 좀 언급을 했고요. 또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도 동반 상승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2개월 선행 PER은 역사적 평균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강력한 이익 성장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 활동으로 인한 시장 ROE가 뭐 16% 이상 높아지면서 지역 내 이제 타 국가 대비 어떤 PBR 수준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올해 코스피 전망치 급하게 지금 상향 조정 제시하는 중인데요. 최근에 하나증권이 이제 5,600포인트, 한국투자증권 5,560, 삼성증권도 이제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보면 이제 적게는 500포인트에서
많게는 1,000포인트 정도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코스피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1,000포인트 단위 업그레이드가 나온 뒤에는 좀 조정이 났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말해 2,000대에서 3,000대로 안착한 후에는 네. 3개월 정도 조정이 나타났고요. 또 4,000대 안착 후에도 2개월 횡보 조정이 나타났는데 시기도 아주 실적 시즌 직후였다는 점도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5,000대가 안착이 되더라도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후라는 점에서 다음 실적 시즌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고려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반도체 대형주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급등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지금부터의 코스피 투자 전략은 실적 성장을 올해 확실하게 지속할 수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반도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대장주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업종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도 좀 필요하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좀 다음 실적 시즌까지 숨고르기 국면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코스닥 관련해서는 현재 요즘 정부나 여당이 코스닥 3,000 목표를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사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탄력을 받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스닥이 이제 거의 1,000포인트 수준인데요. 네. 사실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경우 이러한 수급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정부 여당이 어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가시성이 지금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5천 자리에서 코스닥 3천 돌파를 다음 목표로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코스닥의 어떤 수급이 크게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코스닥이 어떤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신소기 퇴출하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걸로 만드는 그런 활성화 봉화를 추진 중이고 또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대하는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고 또 어떤 디지털 자산과 연기금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를 활용한 자본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9,900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이에 코스닥 시총 15인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또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접근해야 될 방식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본다면 보통 지수나 업종 포함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러니까 돌파한 이후에 상승 슈팅이 나타나는데 코스피도 사실 전고점 3,300대 돌파하고 지금 4개월 만에 5,000포인트까지 온 것처럼 코스닥도 지점 고점인 1,062포인트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급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3,0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어떤 대장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분포도를 보시면 바이오, 2차 전지, 소재, 로봇, 의료기기, 반도체 소부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아이디어는 바이오 상승 없이는 코스닥 3,000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는 많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편입해야 되는 종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올해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 결국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는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업종으로 등극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두 개의 업종을 본다면 네.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두 업종 내 특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3,000 불가능하지 않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에서도 그렇지만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종목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도 업종을 고르는 안목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ETF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물론 바이오 추정 ETF, 반도체 소부장 추정 ETF, 로봇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구성된 ETF도 좀 투자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강하게 했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좋아 보이는데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박스권 지수 전략과는 다르게 조금 장기적으로 홀링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대장주를 핵심적으로 비중을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분산 투자보다는 핵심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